안녕하세요. 표쌤 국어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수능 특강 문학 현대소설 제4강 해방 전후 이태준의 작품입니다. 188페이지를 펼쳐주시고 준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맨 위에 해방 전후라고 하는 제목이 보이죠? 자,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는 당연하게도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1945년 8월 15일 그 전과 후의 내용을 우리는 이 소설에 담겨있는 내용이겠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해방 전의 이야기와 해방 후의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 두 분위기의 차이에 대해서 구분하시는 공부를 하시면 될 거예요. 물론 수능 특강 교재에 우리 지금 아래 나와 있는 지문에서는 해방 전의 이야기만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주어진 지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는 이런 편으로 해방 전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수는 어땠을까 등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작가 이태준이라는 사람이 나는데요. 이 이태준 작가의 경우는 수능적으로 상당히 좀 중요한 유명한 작가에 해당이 돼요. 특히 이제 이 사람이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는요. 되게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당대의 모습을 담아낸 그런 어떤 소설가의 작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왜 이 사람의 소설이 사실적이었을까를 물어본다면 좀 자전적인 소설을 쓰는 편이에요. 이 사람이 직접 마찬가지로 겪고, 경험했고, 보고, 들었던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설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거짓이라기보다는 사실적이다라는 식의 내용으로 이제 먹고 들어가는 것이 없잖아 있다는 겁니다. 여튼 그 정도의 제목과 작가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고요. 감상 포인트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제목과 같이 해방을 전과 후로 한 시기의 작가 현, 등장인물 주인공입니다. 네, 기록으로서 현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해방 전, 요거죠. 해방 전, 그죠? 일본의 패망을 생각하며 서울을 떠나는 상황. 서울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약간 좀 도피적인 느낌이 좀 보이십니다. 강원도 시골, 세월을 기다리며 은거하는 모습. 은거라고 하는 말은 숨어 몰래 지내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사실 상당히 우리가 좀 약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해방 전의 모습은 매우 소극적인 작가의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해석이 엄되게 소극적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써드릴게요. 그런데 해방 후에는 문학단체 등에 관여하는 등 적극적인 변화가 그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뭔가를 해요. 해방 전에는 뭔가를 안 하고 자꾸만 도망치듯이 회피만 해요. 그런데 적극적인 행동의 변화가 보인다라고 하는 소극에서 적극으로의 차이의 변화.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어쨌거나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거라는 겁니다. 해방 전에는 어떻다고요? 소극적, 해방 후에는 적극적. 이런 어떤 차이의 변화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겠죠? 맞아보겠습니다. 해방 전 그렇게도 존경에 맞지 않았던 김직원이라는 사람의 설득에 대해 자신의 방향 전환을 피력하는 이건 이제 주장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피력한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마구 이제 말을 하는 얘기인데 이건 주장하는 문학인의 면모 등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주장한다는 것도 상당히 좀 우리가 적극적인 모습이라 봐야겠죠. 다음 이태준의 자전적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자전적이라는 말씀은 자기의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소설의 소절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해방을 전후한 작가의 구체적인 행동 등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나와 있는 감상 포인트의 핵심적인 내용은 제목에 대한 설명이었네요. 해방 전에 소극적이었던 작가가 주인공이 해방 후에는 적극적인 변화가 보여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주제 아래 읽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체 줄거리인데 줄거리의 경우도 여러분들은 두 가지 측면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전과 후의 차이점일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참고로 직원은 이름이 아니고요. 어떤 그 벼슬이나 직책 이름 같은 겁니다. 김직원, 표직원, 이직원, 박직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나름 좀 이제 중요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요 김직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또 살펴주는 것도 여러분들 좀 필요한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인공은 현이라는 사람으로 설정이 됐는데 선생님 봤을 때는 현과 김직원 이 두 사람이 약간 공동주연 약간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거리는 당연히 반드시 읽어주셔야 되는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지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지문 보시죠.
자, 현은 집을 팔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서울 집이에요. 자, 팔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 나오지만 아까 봤어요. 강원도로 도망치듯이 가거든요. 자, 이렇게 본다면은 자, 집은 안 팔고 강원도로 간다는 것은 좀 도망치는 회피였던 그런 모습이라 보여야 되겠죠. 자, 구라파 유럽에서는 제2전선이 아직 전개되지 않았고 전쟁입니다. 태평양에서는 일본군이 아직도 라바울이라고 하는 도시를 지킨다고는 하지만 멀어야 2, 3년이겠지 하는 어떤 생각.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뭐 멀어야 2, 3년이겠지라고 하는 뭐 이런 어떤 생각 등은 일본의 패망 분위기, 일본이 질 것 같다,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다, 이런 어떤 그냥 분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심산으로 자, 집을 최대한도로 잡혀만 가지고 서울을 떠난 것이다. 요거 괜찮네요. 자, 서울을 떠났다. 자, 이제 서울을 떠났다는 거 하는 이야기는 어쨌거나 분위기도 분위기이지만 일본이 자, 질 것 같은 분위기이기도 하지만은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도피와 회피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같습니다. 공의를 아는 것이, 자, 이 공의는 공공의사, 그러니까 오늘날이 약간 좀 보건소 의사 같은 어떤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알아. 자, 인연 때문에 강원도 어느 골짜기에 갔는데, 자, 기찻길에서부터 80리를 버스로까지 더 들어가는 곳이요. 상당히 깡촌이죠. 자, 예전엔 현감이 있던 곳이나 예전에 좀 큰 곳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면사무소나 주재소뿐이. 참고로 주재소는 오늘날의 파출소 느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순경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한적한 오래된 마을입니다. 자, 어느 시골에서나 공의는 자, 관리들과 무관하니 자, 무엇보다 자, 그 덕으로 징용이나 면할까. 자, 이런 것도 좀 괜찮네요. 징용이나 면할까. 자, 징용을 면한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 자신에게 어떤 큰 피해가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개인적인 약간 이기적인 어떤 입장을 좀 얘기하는 거죠. 또 다음으로는 잡곡의 소산지이니 식량 해결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자, 배고프지 않으려고요. 서울은 좀 배고팠나요? 약탈과 수탈이 좀 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시골이라고 강원도라고 덜하진 않았을 텐데 여튼 먹고 사는 걱정을 덜하고, 그리고는 가까이 임진강 상류가 있어서 낚시질로 세월을 기다린다,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뭐 낚시질로 세월을 자 보낸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지금의 어떤 현 시국에서, 현 분위기에서, 자, 상황에서 뭔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귀담아 보지 않고 뭔가 이제 도피를 하려고 하는, 자, 이런 어떤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뭔가 어떤 억지로, 자, 분위기에 끌려가지 않고 도망, 도피, 회피,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자,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자, 내용 정리 좀 하나 하고 할게요. 자, 이 지금 현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 상당히 나약하죠. 나약하고요. 나약함. 그리고 자, 용기도 없죠. 비겁합니다. 자, 비겁함. 자, 그리고 자, 무엇보다도 자신이 맞닥뜨려야 될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자꾸만 자, 도망을 치려고 하는 현실 도피적인, 자, 이러한 모습도 보여지는 것이 바로 자, 지금 현의 모습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라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주인공 현의 경우는 작가거든요. 자, 소설가라는 어떤 문학가들은요, 시대의 진실을 알고 그에 맞서서 정의로움을 표출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작가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문학가인 자, 이 주인공의 경우가 자, 서울을 도망치듯이, 그래서 시골에 와서는 자, 그냥 대충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먹고 살려고 하는 자, 이런 식의 모습. 자, 나약하고 비겁하고 현실 도피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당연히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왔더니 자, 강원도 이 도피처가 그렇게 자신의 생각만큼 계획만큼 이루어지는 좀 않았다, 뭐 이렇던 좀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안 됐다, 마음에 들어 안 됐다는 거죠. 자, 면사무소에는 상장이 10여 개나 걸려있는 모범면장. 자, 이 모범면장 좀 재밌습니다. 자, 어쨌거나 면사무소에 자, 면장은 우리나라 사람일 텐데요. 자, 이 공무원이 모범상을 받았대요. 모범상장을 받았대요. 자, 이 말은 뭡니까? 결국 자, 친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친일. 자, 친일을 했다는 거죠. 그게 친일을 한 사람인데 사실 근데 또 모범이라고 하는 말을 달았어요. 자, 이렇다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어떤 표현이다? 실제와는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제의 간섭으로부터 도망치듯이 자, 오려고 했었는데 막상 갔더니 오히려 더 일제스러운 분위기가 이 시골 마을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친일파의 모범, 자, 일제로부터 상장을 받은 면장이 있는 그런 곳인 겁니다.
자, 그러니, 자, 백성에게는 그만큼 원망을 사는, 자, 이 시대의 모순을 이 면장이라고 예외일 리가 없어. 쉽게 말하면 친일파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앞서 성미가 강직해 바른 말을 잘하는 공의와 이 사람이 자신의 연줄이었죠. 자, 주인공 현의 연줄이의 이 공의라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어서 이곳에 왔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면장하고 싸웠대요. 그죠? 자, 사이가 일찍부터 틀어진 데다가 이 공의는 바른 말을 잘한대. 근데 뭐 면장은 자, 일단은 자, 어떤 우리가 어떤 아부아첨을 잘하는 거야. 이러니까 서로 맞지 않죠. 그래가지고는 이 공의가 없다는 겁니다. 6개월이나 장기간 강습으로 인해 서울을 가버리고 펑한 거죠. 하니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뭡니까? 이제 끈 떨어진 뭐 가시라고나 할까요? 이런 식이었던 그런 상황처럼 해가지고는 뻘쭘해져 있는 어떤 그런 상황. 다음, 자, 징용을 면할 길이 보장되지 못했고, 자, 그 외에 또 아는 사람이라고는 자, 공의의 소개로 처음 지면한 자, 향교 직원으로 있는 분인데, 이 직원이 이제 벼슬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 뭐 회사 직원 같은 그 직원이 아니고 약간 벼슬 이름이에요. 자, 1년에 단 2번 춘추 재앙제나 때나 고을 사람들의 기억에서 살아는 김직원님, 자, 요 직원이에요. 김직원님이라고 불리는 자, 친구네 양식은커녕 자, 밥이죠. 자기 식구 때문에 손이 흰, 자, 현실적으로는 현이나 마찬가지의 자, 아직도 상투까지 있는 구식 노인인 선비였다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 구식 노인이라고 하는 이제 등장인물의 또 하나의 소개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자, 김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을 본다면 어쨌거나 구식 노비라고 하는 노인이란 말 자체가 좀 고리타분한 꼰대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꼰대라고 하는 말은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꼰대로 보이는 거지만 이 시대의 상황으로 본다면 자신의 어떤 의지와 또 어떤 꺾이지 않으려 하고 자, 지조와 자, 절개를 자, 지키라는 자, 이런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는 자, 캐릭터예요. 김직원이라는 캐릭터. 자, 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우리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즉, 이 표현은 자, 이 인물이 얼마나 강직한 사람이냐, 자신의 신념에 대해서 자,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강직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자, 하나의 표시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이제 지문이 나왔는데, 요 지문은 좀 긴 편이니까 저는 좀 필요한 부분만 좀 골라서 읽겠습니다. 자, 낚시질도 해가지고는 이제 시간 이제 허송세월 보내려고 왔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낚시터를 가려고 하는데 이것도 좀 문제래요. 그게 뭐냐면은 낚시터를 지나갈 때 파출소 앞을 지나가야 된대. 주제소 파출소 앞을. 그러니까 파출소에 누가 있어요? 순사가 있죠. 순사는 일본 사람이죠. 일본파죠. 그죠? 일본 사람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선 사람 뭐 해가지고 이제 일본 순사 이 순사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일본 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거기를 지나치기가 상당히 좀 뻘쭘하다.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오는 거예요. 자,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뭐냐? 여기 나오죠. 어디 보세요. 두 번째 줄. 부장님이나 순사 나리의 눈을 피하려면 그래서 낚시질을 가고 싶어도 그죠? 그래서 이제 좀 몰래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눈치 이제 좀 보면서 가는 거죠. 길도 없는 산등성이를 하나 넘어야 되는데 언젠가 하루는 자 우평국 모퉁에서 넌지시 살펴보니 가네문화라고 하는 자에서 조선 순사가 눈에 띄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조선 순사라고 하는 것은 경찰인데 조선 사람이야. 자, 이름도 가네무라라고 하는 식의 자, 일본 이름이야. 자, 이거는 당시 우리가 창씨 개명을 자, 하고 있었던 자, 조선의 어떤 그 일제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본다면 조선 순사인 가네무라의 경우도 친일파겠죠. 그죠? 어쨌거나 자, 조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의 일본 직책을 가지고 이름까지도 일본식으로 바꿨다라는 창씨 개명을 한 것으로 본다면 이게 이제 가네문화라고 하는 자손들에게는 친일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자, 낚시도구부터 감춥니다. 그죠? 감추는 이야기는 이제 몰래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거,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가네문화 조선순사는 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구냐? 촌사람들, 우리 조선 사람들을, 조선 순사가 조선 사람들을, 자, 막 뭔가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 같은데, 자,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조선 순사 가네무라의 우통은 속옷바람, 그러니까 런닝만 입었다고나 할까요? 자, 근데 다리는 각반을 차고, 이건 이제 군복 같은 겁니다. 자, 칼을 차고 회초리 들고, 자, 요런 부분이에요. 칼을 차고 회초리를 들고, 자, 이런 어떤 부분들. 요런 부분을 보면은, 자, 우리는, 자, 조선 순사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끝까지 보세요. 이 사람, 저 사람, 조선 사람에게, 같은 조선 사람이 조선 사람에게 거드름을 부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자, 이 칼이나 회초리의 경우가 우리는 권력을 상징하지 않냐. 자, 그리고 이런 권력을 통해서 같은 조선 사람끼리 억압을 하고 있는 자, 상황이지 않느냐. 라는 식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지금 이 시골의 분위기도, 강원도 시골의 분위기도 상당히 일제의
우리가 그 험악한 분위기를 자, 여기 지우고요. 험악한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이다, 이 장면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자, 이러한 어떤 식으로의 상황을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피할 건 피해야 되는 거니까요. 눈치도 보고 있으니까요. 자, 하면서 자, 도망치듯이 어쨌거나 이제 또 돌아 이제 가는 건데요. 자, 그런데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격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제 순사를 피하려고 했는데 부장순사를 또 만나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도망치시 돌아갔는데 두 번째 줄 마주서 우뚝, 자, 마주친 순사 부장. 자, 이제 경찰서장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은 이번에는요, 아까는요, 뒤로 감췄잖아. 낚시도구 뒤로 감췄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놓쳐 떨궈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현재 더 우리가 이제 겁에 질려 있느냐, 뭐 나의 좀 놀란 모습이냐,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묻죠? 당신 어디 가는데? 자, 묻죠. 하자, 현의 눈의 부장은, 자, 눈까지 부릅뜨는 것으로 자, 보였다. 사실 뭐 부릅뜨는 것으로 본 게 아니라 부릅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 일단은 못마땅한 거거든요. 자, 작가야, 문학인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자, 서울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거든. 근데 서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있어요? 시골에 와서는 지금, 자, 우리가 탱자탱자 놀고 있잖아. 시간 그냥 때우고 보내고 있잖아. 자신이 해야 할 일제의 친일적인 행동을 해줘야 될 어떤 그런 어떤 문학가가 시골에 와서 도망치듯이 이렇게 몰래 있으니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참고로 이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다음 페이지에서 어떤 선동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 한 번 더 좀 설명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 하는 말. 바람 좀 쏘려고요. 라고 하면서 자, 인사를 하는 척 하지만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자, 딴짓 하는 척 하는 것 같아요. 실제 지금 여기서는요, 얘들이 이제 뭘 하고 있냐면은, 신사 털을 잡는 눈치였다라고 해서 뭔가 이제 일이 있어서 온 거긴 해요. 근데, 실제로는, 자, 딴짓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 참고로, 신사는 일본식 절을 의미하는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현은 주인공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서 어찌해야 할까라고 하는 식의 상황을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 역시, 낚시질 하러 가려고 했었죠? 못 가고 도망치지 돌아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볼까요? 자, 밑줄 부분입니다. 게다가 부장도 면장도 무엇하고 수군 뭐라고 수군. 자, 이렇게 수군거리는 게 지금 현에게 지금 하는 거거든요. 현을 돌아다보면서 수군거리고 있는 것은 자, 그 사람들이 현재 자, 현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자, 이러한 부분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간 왜 못마땅한지 대한 얘기는 뒤에 다시 한번 나오니까 자, 거기서 이제 또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현의 경우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만 돌아오고 말았다. 그래서 허둥지둥 그만 집으로 돌아오고야 만 것이다.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 거의 뭐 도망치듯이 돌아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오다가 이제 아빠한테, 자식한테 이제 보이게 된 겁니다. 아니, 아버지, 왜 낚시질 간다 하고는 다시 돌아오슈?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뭐라고 말을 거들어요. 야, 너네 아버지 부장순사한테 들켜서 다시 온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좀 상당히 좀 눈치가 빠른 친구다 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 요 장면 일단 뭐 끝났으니까 자, 지문 텄죠. 그래서 끝났으니까 요 부분에서 느껴지는 자, 이 지금 현의 주인공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내가 이러려고 시골에 왔나 라고 하는 자괴감, 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자, 자식의 친구들한테까지도 자, 뻔히 속보이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제 드러나 보였죠. 그죠? 이래 보니까 자, 상당히 창피하죠.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자, 이런 마음이랄까? 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상당히 자, 기운 빠진 자, 무기력함 이라고 하는 모습. 자, 그리고 자, 어떤 나약함, 뭐 이런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자, 다시 한번 이제 화자의 어떤 주인공, 현의 그런 속마음일 것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여기서 한번 끊겼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뭐 자, 이제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자, 주인공 현입니다. 서울에서 문학가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사실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지금 미리 얘기하면 약간 친일을 선동을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조선 사람들아, 조선 문학가입니다. 조선 소설가예요. 자, 이 조선 사람들아, 자, 우리 일본을 위해서 우리 전쟁터 나가자. 뭐 이런 선동과 뭐 어떤 광고를 해야 하는 어떤 식의 문학가인 거예요. 자, 그렇게 일본 애들이 쪼았어요. 해가지고, 완전 이제 해가지고는 이게 내몰았다는 겁니다. 이 어떤 문학가들을. 근데 이제 그게 하기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소심하고 소극적이었던 이 주인공의 현의 경우가 서울에서부터 도망쳐, 해가지고는 시골에 이제 오게 상황이죠. 근데 시골에 왔는데도 여전히, 편하진 않습니다. 일단,
그 어떤 공의라고 하는 자처럼의 사람이 없는 바람에 사실은 덕도 못 봤죠. 자, 그리고 순사나 또는 뭐 이제 부장이나 또는 면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자, 드디어 만나게 되는 자, 김직원. 아까 잠깐 나왔던 김직원 있죠? 김직원과의 이제 교류가 생기게 되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우리는 아랫줄 내려가게 할게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낚시질을 못 가는 날은 자, 현은 책을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김직원을 찾아갔고, 김직원도 자, 주인공 현이 강에 나가지 않음직한 날은 자, 찾아와 서로 이제 자, 어떤 이제 두 사람의 교류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서로 따르기보다는 모시어 볼수록 깨끗한 노인이고, 이런 건 좀 직접적인 제시네요. 자, 깨끗한 노인. 다음, 엄연히 존경을 받아 지금간 유일한 인격자요 지사였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다 지금 이 김직원이라는 사람에 대한 지금 평가라고 좀 보여주는데요. 자, 이런 어떤 평가가 상당히 우리가 다 죽히고 있죠, 그죠? 특히 지사였다. 네, 지사라고 하는 말은 뜻있는 선비라는 어떤 얘기이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자, 이 부분 밑줄 하세요. 김직원에 대한 현의 호감과 긍정적인 평가가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의 경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작가가 해주는 것이 이제 맞을 수 있는데, 표현은 현이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인물이 인물을 평가하는 식으로 되어 있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만, 특이하다면 조금은 좀 우리가 특이한 인물이 인물을 평가하는 전지적 시점의 어떤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현은 가끔 기인 여옥, 그냥 이거는 이제 옥 같은 사람, 옥처럼 아름다운 사람, 이런 건데요. 뜻은 이제 우리가 외모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이 김직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을까? 자, 김인현 3.1 운동 때 감옥살이로 서울로 끌려왔을 뿐, 조선이 망한 이후로는 한 번도 자의로는 스스로는 총독부가 생긴 서울에는 아예 가지를 않았던, 자,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는 이 김직원의 또한 어떤 성품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민족을 위해, 조국을 위해 해가지고는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어떤 일제로부터 우리가 저항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의 어떤 이야기가 이 김직원의 그런 모습인 거죠. 옆에도 보세요. 창시도 안 해요. 창시개명. 일본식으로 이름도 안 고쳐요. 자,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날부터 다시 상투요. 가시다. 요게 이제 좀 약간 고리타분 고지식한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통적인 모습을 지키려 하는 어떤 고수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이 김직원 영감의 어떤 모습을 알 수 있느냐. 자, 요 이제 전체 요만큼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김직원의 어떤 그런 캐릭터입니다. 자, 의로운 사람이구나. 자, 표현은 의로움이라고 썼지만 쉽게 말하면 정의로운 사람. 우리 민족과 조국을 위한 정의로운 사람. 이 정도로 이제 볼 수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이제 교류가 생기는 거예요. 자, 물론, 이 김직원은 우리가 한문학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나란다. 현이라고 하는 주인공의 경우는 우리가 현대소설가, 약간 이런 어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분야는 달라요. 이제 해서 이야기인데, 여기 아래 나 있는 설명으로 좀 갈까요? 자, 서로, 일단은, 분야는 다르지만, 하지만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요. 어떤 내용이냐? 이 둘의 뜻은 또 일치해요. 자, 또 뜻은 같다라는데 이 뜻은 이제 뭐에 대한 뜻이냐? 자, 나라에 대한, 조국에 대한, 또 우리 민족에 대한, 자, 이런 어떤 등등의 이야기겠죠. 이러한 뜻은 일치를 하는, 자, 이러한 식의 이야기가 다음 줄에 나 있는 그런 설명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현과는 워낙 수십 년 나이 차이가 나고, 자, 현이 한문을 좀 잘 몰라서 그분의 시는 모르겠지만, 자, 그분 또한 신문학, 요즘 어떤 그런 이제 어떤 현대문학이죠. 무관심하여, 자, 해서 서로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분야는 달라서 통하는 건 조금 없지만, 하지만 그것이 아쉬울 뿐, 불행한 족속으로서 억천암흑 속에 인류의 한 어떤 줄기에 광명을 향해 남몰래 더욱더 더듬는 그 간곡한 심정에 촉수마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 굳게 잡히고도 남아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 자, 이게 바로 뭐냐? 그래서 뜻만은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서로 분야는 달라요. 자, 구문학이냐 신문학이냐 한문이냐 한글이냐 좀 달라요. 그죠? 다르지만 자, 뜻은 조국을 위하고 민족을 위한다는 뜻은 일치한다라고 하는 두 사람의 공통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서로 아주 절친과 베프 관계가 됐다. 뜻이 통하는 어떤 그런 이제 절친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 이야기가 여기 마지막에 나옵니다. 서로 간담을 비추는 사이. 요거 원래 네 글자로 한자성으로 간담상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 간담상조라는 말을 이제 풀어서 얘기를 했는데, 간과 담은
내장이에요. 내장 속에 있죠. 서로 속마음을 비추는, 속을 비추는 게 이제 속마음을 비추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절친이라고 하는 정도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더 먼저 봅니다. 자, 하루 저녁은, 자, 해서는, 자, 주름이 잡히었지만, 자, 정체 돋는 두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은 채 찾아왔다. 뭔가 울면서 지금 언제 왔습니다. 뭔가 좀 일이 있다고 이제 봐야겠죠. 항상 눈물은 감정적인 뭔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혀는 아끼는 촛불을 켜고, 자, 맞았습니다. 자, 하는 말. 자, 내가 오늘 다 큰 조카 자식을 행길은 이제 사람들이 많은 오고 가는 보는 눈이 많은 곳입니다. 자, 때렸다. 하면서 김직원은 손이 부들부들부들. 자, 뭔가, 자, 일이 있었고, 자, 그 일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다음에 나오네요. 자, 볼까요? 조카 하나가, 자, 여기는 이제 왜 때려게 된지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다 합니다. 자, 쭉 읽어볼까요? 면석이로 있는데, 자, 조카 사위 되는 청년이 징용당에 가던 도중 도망쳐왔고, 몸을 피해 처가에 온 것을 면장이 알고는 잡아오라고 얘기를 했고, 자, 이에 눈치를 챈 청년이 산으로 뛰어 올라가, 자, 처남 청년, 경방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몰아가지고는 함께 데리고 가서, 해서 산을 에워싸고 토끼 잡듯이 붙들어다가는 주제소로 넘겼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자, 여기 마지막에, 자, 경찰서로, 자, 우리가 잡아 넘겼죠. 누구를? 친척을. 자, 같은 민족끼리, 같은 혈연끼리 해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쫓고 잡아서 넘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의 요약적 제시지만 이것 때문에 울었다. 이것 때문에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라는 식으로 본다면, 자, 여기서의 김직원의 그런 어떤 마음은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화딱지가 나는 거죠. 울분이라고 하는 뭐 분자 연결할까요? 자, 분노. 자, 이런 마음이라 보이고요. 그리고 상당히 괴로운 슬픈 마음이라 볼 수가 있겠죠. 비통함이라고 하는, 자, 이런 어떤 마음으로 울고, 자, 부들부들, 자, 하는 어떤 이야기입니다. 자, 요 내용이 여러분들은, 자, 약간 인물이 나와가지고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같은 민족끼리, 같은 혈연 지연끼리, 지연 빼고 혈연끼리 해가지고 잡고, 붙잡아서는 우리가 해가지고는 잡아 넘겼다라고 하는, 자, 이런 어떤 모습이에요. 자, 이런 모습인데, 다음에 나오는 나의 말이, 현의 말입니다. 아, 참 강박한 처남이노군. 자, 강박이란 말이 우리가 인정머리 없던,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여기다 있지만, 현도 역시 동의하는 거죠. 내가 봐도 그거는 좀, 그 사이에 어떤 처남이 좀, 조카가 좀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평가. 자, 탄식하면서 말을 했죠. 어쨌거나, 이야기가 그렇대요. 자, 만약에 네 그 해가지고 매부를 못 잡아오면, 너 대신, 네가 대신 잡혀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잡아온 것도 있었다는 하는데, 그쵸? 그 상황을 알면은,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굳이 두들겨 쳐맞을 어떤 그런 상황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 말하는 김직원의 말입니다. 요즘 젊은 놈들은 쓸개도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못마땅한 거죠. 자,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라는 식의 이야기. 결국, 자, 못마땅했다, 못마땅함이라고 하는, 자, 이런 마음이, 자, 윤직원의 그런 마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말하는 거죠. 자, 현의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세상에, 자, 부모라고는 하지만, 부모뻘이긴 하지만, 그게 대놓고 꾸짖었습니까? 사람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주업했습니까? 화가 나서. 그죠? 자, 면사무소에서 나온 놈을, 자, 길거리면 어떻고, 라고 하면서, 자, 한참 잠자코, 한참 대설대가, 이거 뭐 몽둥이 같아요. 끊어져 나가도록, 자, 패 주었지. 맞는 놈도 지가 왜 맞는지를 알 거고, 보는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았겠지만, 알면 어쩔 건데. 그죠? 뭔 상관인데.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라는 식의 이야기로, 자, 분명히 맞을 짓을 했다. 자, 상황은, 자,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맞을 짓을 한 거는 맞다. 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개인적으로, 좀, 선생님 개인적으로 좀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김직원은 그처럼 이제 강직한 사람이긴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상황인데, 자, 이거는 이제 이 김직원의 상황이고요. 자, 현 역시, 자, 뭔가, 약간 좀 이제 걱정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날은 현도 우울한 일이 있었대요. 바로 뭐냐? 여기 볼까요? 서울 문인 보국회에서, 이건 뭐 이제 문인 집단입니다. 자, 문인 걸기 대회가 있으니, 자, 요 문인 걸기 대회 하나 밑줄 좀 해둘게요. 자, 이 문인 걸기 대회가 이제 뭐냐? 쉽게 말할게요. 자, 우리 문학가들 다 모이자. 자, 우리 문학가들 다 모여서 걸기 대회가 데모하는 겁니다. 어떤 데모의 내용을 하냐? 우리 모여서, 자, 친, 일, 하, 자, 라고 하는 그런 데모를 하자는 거예요. 친일하자라고 하는 식의 데모.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현의 경우는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고 싶지 않아서, 자, 해서는, 자, 미미적 거리고 있는데, 자, 또 눈치는 주위에서 막 주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도 저도 못하는, 자, 이 현의 어떤 그런 입장의 이야기가
결론적으로는 올라갑니다만, 자,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볼까요? 자, 해서는 전보가 왔던 겁니다. 자, 현에게는 엽서 한 장이 와도, 자, 먼저 알고 있는 경찰서에서 얼마나 감시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장문의 전보가 온 것을 모를 리가 없고, 자, 일본 지금 어떤 그 경찰들은 다 안다는 겁니다. 자, 일본 제국의 흥망, 자, 그래서 망하네, 만에 하고 왔던 것이, 자, 우리가 절박한 이런 상황에, 자, 문인들의 걸기 대회가 밤낮 낚시질만 다니는, 자, 이 현이 가느냐, 안 가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 자, 이런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 그래서 주재소뿐만 아니라 일본인이요, 방공감시초장인 우평국장까지 흥미가 생긴 듯 관심 갖는 거죠. 현의 딸아이가 저녁 때 편지를 붙이러 나갔더니만, 야, 너네 아빠는, 자, 내일 서울에 가느냐, 안 가느냐. 자, 우리 친일의 어떤 그런 친일파의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애한테 묻고 있다라고 하는, 자,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의 이야기는 상당히 감시가 다 치열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감시에 가까운 관심이라 했지만 거의 감시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그죠? 자, 이런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 서울에서는, 자, 친일 우리 어떤 문학가들이, 우리 시인과 소설가들이 더 친일 행동을 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데모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데모에 참여하지 않고 시골에 도망쳐 와 있는, 그러면서 낚시질만 해대려고 하는, 자, 이런 현이 상당히 못마땅했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지금 어떤 상황은 이제 건수가 줄어졌으니까, 자, 이런 어떤 모임 집회에 가느냐 안 가느냐를 가지고, 자, 현을 판단하려고 하는, 자, 일제 제국주의 어떤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입니다. 김직원요, 가지 말래요. 자, 가지 말라는 말을 들으니 현은 가지 않기가, 자, 오히려 또 겁이 날 정도로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가지 말라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친일하지 말아라. 가면 너 친일 파는 거 아니냐? 자, 친일 행동하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계속해서 자, 오라고 하는, 빨리 서울로 오라고 하는 독촉 정보를 받았는데, 자, 여러분 이 독촉 정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계속해서 압박과 재촉이 지금, 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알고 있는 김직원이 와서 또 현이에게 말을 좀 하는 겁니다. 자, 하는 말. 우리 따위, 야, 늙은 것들이야. 새로운 세상, 이건 독립세상입니다. 자, 해방 광복이 된 세상을 만난들 소용없지만 현공 같은 젊은이는, 자, 지금 이제 현은을 얘기하는 주인공을 위해서 하는 말이죠. 어찌하든 부지했다가, 자, 버텼다가 나중에, 자, 독립이나 광복이 된 다음에 한몫 맡아주시오. 자, 그렇다면 웬만한 일이면 지금 나대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해서는 어떤 그런 나중을 좀 기약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뻗대지 맙시다. 라고 하는 지금 제의를 하는 거예요. 요 설명 다 괜찮더라고요. 현에 대한 충고고, 문인 권리에 대해 나가지 말아라. 고집 부리지 말고, 징용과 같은 곤란 일들은 피해서, 자,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자, 무사히 버텨 해방 독립이 된 다음, 당신의 재능을, 자, 쓸모를, 자, 그때 해서 이제 우리가, 자, 펼치라.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 지용은 징용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징용을 면할 도리만 지금 상황은 해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가네무라 순사가 이런 애 저런 애 또 감시 겸 해가지고는 뭐 부탁 겸 해가지고는 이제 서울 가라라는 식으로 지금 또 얘기를 하는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자, 현의, 자, 결론입니다. 어떡하냐? 살아야겠다. 이렇게 눈치만 봤다가 해가지고는, 자, 징용 끌려갈지도 모르겠다. 징용을 끌려가느니, 살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한다? 이들이 지금 원하대로 따라가 줘야겠다. 라는 식으로 서울을 올라가는, 자, 처럼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돼 있는 내용이죠. 자, 이런 부분은 어쨌거나 의지가 꺾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나약하고, 자, 현실적인 그 나약한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이러한 모습이 우리는 어떤 모습이다? 해방 전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봐야겠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얘기한다면, 어쨌거나 이 소설의 지금 우리 지문, 요 발췌된 지문의 이야기는 해방 전의 모습만 지금 나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전의 모습만 있고 후의 모습은 없지만 우리는 이 후의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 제목이 뭐예요? 해방 전과 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제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전만 봤잖아요. 자, 이 전에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자, 소심하고 도피적인 행동을 했던, 자, 주인공 현에, 자, 후에는 어떠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는 지문 없지만 줄거리를 통해서 일단은 감지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수능에서, 자, 문제로 나왔을 때는 충분히 전을 배웠으니까 전과 후의 차이점을 견주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자, 빨리 마무리 가겠습니다. 자, 포인트 1번 서술상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들 쭉 좀 보시는데 제일 좋은 건 이 부분입니다. 나약한 지식인, 강직한 인물. 누군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요거는 뭐 내용 정리니까 별표 정도 해드리겠습니다. 김직원이 강직한 인물일 것이고요. 자, 현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약한 지식인일 거예요. 그죠? 자, 요 두 사람이 어떠한 자, 차이점을 보이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읽어두시고요. 이러한 모습이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적나라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낚시도구의 경우는 자 현이 자 일단은 난 관심 없어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액션의 어떤 그런 이제 소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시국에 태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물이긴 하나. 예, 뭐 그 정도의 어떤 자 문제만 좀 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페이지로 넘겨서요 19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해방 전후에 담긴 정치 사회적인 현실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내용은 반드시 읽어서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를 해방 전이냐 해방 후냐 요거 좀 이제 구분 좀 잘 해주시고요. 덧붙여 여기는 맨 마지막에 전쟁 이후의 내용도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은 다 전체를 읽어보면 자, 해방 전이냐 해방 후냐 해방 전이냐 자, 해방 또 여기 후냐 광복 자, 요런 어떤 이야기지만 전쟁 이후까지 이야기를 더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Q&A는 굳이 자까지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해방 전후의 이야기는 주어진 지문만의 이야기 아니라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자 예측을 해야 됩니다. 해방 후에 내용도 나왔을 때 비교 견줄 수 있는 내용이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그런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죠? 자, 꼭 염두하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또 잘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끝.